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이야기지만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청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시장이 아닌 이 부동산 뉴스를 해석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뉴스를 읽는 법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왜 하필이면 이 주제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셨을까요? 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이 보이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경쟁률 역대 최고, 집값 반등 신호 포착,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은요. 판단을 빠르게 만들지만 그만큼 실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부동산에 나오는 숫자들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숫자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숫자가 되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보가 오히려 과잉인 시대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숫자만 등장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요동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숫자는 말보다 정말 힘이 강력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숫자는 객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은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강력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100대 1 그리고 200대 1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요. 여긴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드시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졌는지 경쟁률은 단지 결과가 아닌 이 숫자 조건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건 공급 물량이 몇 가구인가입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이 5가구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시장 전체의 열기를 대표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디에 몰렸는가입니다. 전 타입이 아니라 특정 평형 그리고 특정 라인에만 집중된 경쟁률인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이 단지가 좋다라는 결론이 아닌 어디를 더 봐야 된다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쟁률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점이 경쟁률이 높으면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뉴스에서 평균적으로 집값 상승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요. 마치 전 지역이 다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안 넣으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평균이라는 숫자는 아주 일부 움직임만으로 전체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몇 채가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이 하락하고 있어도 평균은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와 체감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게 되고요. 이럴 때는 평균이 아닌 중위 가격, 그리고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경쟁률은 정답이 아닌 추가 체크가 필요한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조건 따르면 되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참고하면 좋을 지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세 차익에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 차익이라는 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에서는 의도적으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라든지 그리고 취득세, 보유세, 관리비와 수리비,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팔 수 있느냐가 빠져 있습니다. 종이 위의 수익과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시세 차익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는 얼마 벌었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이를 함께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이 문구가 정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 문구 같은 경우에 정보라기보다는 결정을 재촉하는 문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할 때입니다.
지금 안 사면 끝났다라는 표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던 표현이지만 시장은 그때마다 항상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이 나와주게 되는 거고 그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감정으로 내린 결정은요 결국 가장 비싼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착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걸까요? 네, 부동산 시장을 짧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시장입니다. 뉴스를 숫자 앞에 두고요. 조건과 전제는 뒤로 미룹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숫자를 정답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뉴스는 정보의 시작인데 우리는 결정의 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이 단지 전체가 인기가 있다라는 결론이 아니라요. 어디가 특히 선호되는지 보는 지도처럼 활용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경쟁률은 정답이 아니라 추가 체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부동산 뉴스를 제대로 해석하는 법에 대한 요령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뉴스를 볼 때 우리 시청자들은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이 세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숫자가 어디에 포함되는 이야기인가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시장인가 아니면 일부 사례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시적 변화인가 아니면 흐름의 변화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요. 뉴스는 결정용이 아닌 참고용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의 상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건지, 그리고 대출을 감당해도 괜찮은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이 질문이 빠진 판단은 아무리 숫자가 그럴듯해도 위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알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함께 정리 도와드리면요. 뉴스는 다름이 아니라 정답이 아닌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는 그대로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내 상황에 맞도록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숫자를 보고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숫자를 보고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 이게 바로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요. 네,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건요. 가격이 아니라 숫자를 그대로 믿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이야기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뉴스를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걸러내면 판단은 훨씬 쉬워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뉴스 속의 착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